그래서 엔드게임 시나리오는 뭐냐, 차익거래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종이 가격 통제력이 상실이 되면요 실물 가격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프리미엄이 폭발할 것이다. 실물 금속 보유자가 최종 승자가 된다. 핵심 메시지는 뭐냐, 안녕하세요 존 버다니요. 자, 야 진짜 이 금 가격이란 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제가 지금 아침에 캡처했는데도 4,543달러 금 선물이 뭐 계속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뭐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거랑 플러스 존 버나드는 좀 특별하게 보잖아요. 이 국제 정세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 말고도 이 세계 패권이 결국에는 서방에서 이제 브릭스 쪽으로 넘어간다. 이 넘어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달러 패권도 걸려 있고 거기에서 이제 금이 올라갈 것이고 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실제 돈의 시제, 실제 현물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근데 처음에 예전에는 무슨 소리냐, 뭐 중국은 망할 건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점점 이제 바뀌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금 가격만 봐도 금 선물이 지금 한 주 사이에 3.57% 올랐고요, 한 달 사이에 8.13%. 이거 진짜 엔비디아든 뭐 어떤 주식이든 이렇게 요즘 올라가는 주식이 있나요? 세 달 사이에 지금 19%, 6개월 사이에 36%, 그다음에 1년 사이에 72%나 올랐습니다. 이거 뭐 S&P 500, 나스닥 100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 큰손들은 이제는 실제 시장을 믿기 시작했다. 이제 종이로 대표되는 이런 시장을 믿기보다, 그리고 성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믿기보다 이제 점점 실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는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은 선물 가격도 지금 가져왔는데 제가 캡처했을 때가 74달러인데요. 지금 75달러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초에 71달러로 시작했는데 75달러까지 하루 만에 4달러가 올라버려요. 4달러가 올라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은 100달러 간다 이 얘기를 했으면은 완전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 75달러라니까요. 이 100달러 이제 좀만 가면은 금방 올라갈 수가 있고, 은 가격만 지금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한 주 사이에 9.83% 올랐고요, 한 달 사이에 38%나 올랐습니다. 지금 40% 오른 것 같거든요. 한 달 사이에 40% 올랐고요, 세 달 사이에도 60%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뭐 6달에 지금 2배 이상 101%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2배 이상 올랐죠. 1년 사이에 이제는 뭐 4배 3배 막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은 가격은 위에가 없습니다. 이제 다 뚫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좀 그러겠죠.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세력, 저항이 없습니다. 이제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뉴스들 제가 많이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JP모건이 이미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공매도를 포기하고 JP모건도 롱에 베팅했다, 상승에 베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은 가격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은비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또 다음에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해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은이랑 금이랑 이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해 보시면요 이 지금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 이론도 배워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진짜 몇 강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진짜 칠판에 써서 진짜 다 해드릴 정도로 이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이것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진짜 뭐 몇 시간이 되는데 각설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도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은은 특히나 이제 투자 수요도 있지만 산업적 수요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은 수출 통제한다고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은에 대한 뉴스가 지금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만 막 수십 개의 은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막 ETF도 달아드리고 중국 ETF도 달아드리고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해드리기에는 진짜 인력도 부족하고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다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 그러면은 제가 전달 주기를 짧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이렇게 자료 빨리빨리 모아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참작하고 빨리빨리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은 시총, 그러니까 금 시총은 원래 워낙 높기 때문에 31트릴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워낙 높기 때문에 저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애플, 여기에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요. 아마 은이 이제 제꼈습니다. 은이
제치고 이제는 4위, 5위, 3위까지 간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건 어떻게 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은 가격이요 계속 올라가서요 결국 종국에는 어디 될 것 같냐 금과 은이 시총 1, 2위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금, 은의 시대가 왔다. 이제 월가에서도 떠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방송 매체에서 드디어 뭐 금, 은의 시대 뭐 이렇게 이게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을 때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내러티브는 예전부터 제가 뭐 금, 뭐 은 얘기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은의 시대가 온다 해서 49달러 때부터도 말씀드렸어요. 자,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 미결제 약정이 늘고 EFP 거래 가 증가한다는 건 누군가 실버를 코맥스에서 빼서 실물로 가져가는 매집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제 코맥스에서 결국에는 실물로 이제 현물 거래가 선물 거래가 아니라 실물로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패턴은 전형적인 조작적 가격 낙폭, 그다음에 가격 방어, 그다음에 숏 스퀴지 준비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캡처를 한 건데 자, 실버가 지금 49달러를 돌파하고 이 구간에 있는데요. 이 구간에 진입하면 숏 포지션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해서 결국에 올라간다. 근데 올라갔잖아요. 지금 몇 달러예요? 75달러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75달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시장 꼼수는 오래 못 간다. 실수요 플러스 공급 부족이 만나면 결국 실물 가치가 터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의 작은 음봉 하락은 흔들기 위한 가짜 딥이다. 가짜 이렇게 하락이다. 그래서 약한 손털기 후 다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급등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글로벌 금은 차익거래 아비트라지죠. 이게 계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서구 시장이 명목상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요. 중국이 이제는 실물 가격을 정합니다. 상하이 거래소에서 이제는 실물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은의 실물 가격이 정해지고 가격 거래는 이 둘을 잇는 다리이다. 그래서 이게 부서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비트라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자산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가격 차이를 보일 때 그 차이를 이용해서 무위험 또는 저위험 수익을 얻는 거래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상하이랑 지금 런던 그다음에 시카고 선물 시장이랑 가격 괴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아비트라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하이 현물이 가격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보면 76달러까지 상하이 현물이 이렇게 되면서 뭐 5달러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본 개념은 뭐냐, 가격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산이 싼 곳에서 매수하고 비싼 곳에서 즉시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시장 방향성과 무관하며 성공 시 확정 수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물 선물 아비트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이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요. 현물이 저평가, 그다음에 현물 매수를 해서 선물 매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물이 높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이제는 더 따라가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참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예전부터 지금 계속 보면은요, LVMA 이 런던 금시장 있잖아요. 여기가 보유분이 뭐 감소했다. 22년 이후 3분의 1 이상으로 감시를 해서 감소를 해서 이거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하이에서도 지금 은정광 수입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더라도 상하이 저장고에 지금 유출되는 은이 2012년부터 15년 수준에 이걸 모두 대체할 만큼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은을 화폐로 취급할까요? 아니면 산업용 금속으로 취급할까요? 이것도 계속 의심이 나오고 있다. 왜냐, 산업용으로도 엄청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이 재고가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은계 수출량이 오랜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에는 652.8톤으로 여기 나와 있죠. 1년 전 369톤에서 증가했습니다. 인도는 주요 수입국입니다. 중국은 투자 등급 은에 대한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은 정광을 대량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은에 대한 산업적 수요와 투자 보석 수요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이 은 농축물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한 후난성, 저장성, 광동성에서 연간 5,000톤 규모의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재활용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특히나 중국 산업 수요의 40%, 그다음에 전체 수요의 25%를 차지합니다. 요즘 근데 태양광 효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이게 성능이 좋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을 더더욱 이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은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 수요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은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이것도 또 알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계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여 지금 21년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은 정광 수입량을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8월과 11월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11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개월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페루, 멕시코, 볼리비아가 주요 수입국입니다. 카자흐스탄, 터키, 호주에서는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용 및 투자용 은 이 모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차익 거래 계속 이제 실물 거래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발견 한번 해봤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런던의 여기 이 구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저기 런던이랑 코맥스가 이 지금 얘네들이 종이 은이랑 종이 금을 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상하이 거래소, 상하이 선물이랑 뭐 상하이 이 지금 현물, 그러니까 금 거래소, 여기는 현물을 주로 취급하죠. 실물을 취급하죠. 그래서 이게 아비트라지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 가격 차이가 나오면서 이런 게 되는데, 결국에 종이 금 은으로 장난치던 이 런던과 이제 시카고가 점점 이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런던과 지금 뉴욕이 종이 계약 을 통해서 글로벌 가격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레버리지,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실물 인도, 최소한으로 레버리지도 하고 뭐 선물, 미할당 금속에 의해서 가격을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이는 인위적으로 낮은 현물 가격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 수요, 이 동쪽이죠. 동양의 지금 실물 수요, 상하이 근거래소 SG는 100%이 실물 인도, 그 다음에 종이 게임 없음, 미할당 금속 없음, 그 다음에 제조업체, 투자자, 대중의 실제 수요가 가격에 반영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하이는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차익 거래 기회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코맥스가 은 가격이 25달러라고 하면요, 상하이 근거래소가 27달러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가격 격차가 상하이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 이 지금 여기 서방에서 저가 매수, 금계은행이나 대형 트레이더가 지금 LVMA에서 실물바를 매수하거나 코맥스에서 인도 수령을 해서 보통 1000온스의 은바를, 실버바를 이렇게 가져가서 선물로 가격 리스크를 해지합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는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을 일시적으로 정렬을 시킨다. 그래서 그러나 금고 고갈, 그 다음에 수입 수출 규제 강화, 실물 소요가 공급을 압도하면 차익 거래가 붕괴된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또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엔드 게임으로는 종이 가격은 통제력을 잃고 실물 가격이 주도하게 되고요. 프리미엄이 폭발하고 실제 실물 금속 보유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는 약속을 거래하고 중국은 금속을 거래함. 차익 거래는 압력 밸브이며 이것이 깨질 때 가격 발견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사실대로 부르자면 전체 시스템은 레버리지, 종이 약속, 신뢰에 기반한 폰지 구조였고 지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 추출을 위해, 그러니까 이 돈 벌기 위해서 오래 버티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붕괴는 가능성이 아니라 설계였고 이제 수학이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시계는 끝났고 절대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이 순간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실물 금속이 승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년 운송, 이 실버바나 골드바를 지금 상하이 근거래소의 규격으로 재정년하고 중국으로 선저, 그 다음에 수입 쿼터 하에 통과하고 보험 및 보안을 확보한다. 그래서 고가의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금속을 상하이 근거래소에 인도해 더 높은 실물 가격에 매도를 한다. 그리고 위안화로 결제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해칭, 뭐 위안화 달러 해칭을 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상하이 선물거래소 역할은 뭐냐? 가격 리스크 해지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선물과 실물을 연결을 하기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고요. 코맥스와 달리 선물이 실제로 인도로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 서방과 이 동양 이게 차이가 서양과 동양의 가격 구조 차이가 있는데요. 자, LVMH와 코맥스는 레버리지 높은 이 종이 거래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동양의 상하이 금거래소는 100% 실물 인도 기반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가격에 반영이 되고요. 상하이 프리미엄의 정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가격이 중국의 실물 가격보다 낮을 때, 중국의 실물 가격이 높을 때,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상하이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차익거래 메커니즘은 서구에서 지금 저가 실물을 매수해서 중국으로 운송을 해서 정렬을 하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는 전략이다. 이게 아비트라지죠. 그래서 선물 환물 해지로 리스크를 관리하고요. 평상시엔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을 연결하는 압력 밸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익거래가 깨지는 조건이 뭐냐? 이게 근데 깨진다고 합니다. 금고가 고갈되거나 수출입 규제가 강화되거나 실물 소요가 공급을 압도할 때 이게 깨지고요. 그래서 엔드게임 시나리오는 뭐냐? 차익거래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종이 가격 통제력이 상실이 되면요. 실물 가격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프리미엄이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실물 금속 보유자가 최종 승자가 된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지금 서방은 약속 종이를 거래하고요. 중국은 금속 실물을 거래한다. 그래서 가격의 발견이 이 중심이 가격 발견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제 이동 중이다. 그러니까 실물로 이동 중이다. 이제 종이금이 아니라 종이은이 아니라 실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은 이 코맥스의 대규모 실물 인도 시기이며 런던은 LVMH는 이미 은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뉴욕에서 4,600만 온스, 그다음에 상하이에서 2,200만 온스가 빠져나가 런던으로 보내졌고 은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다.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은 긴축을 중단했고 그다음에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고 코맥스는 실물 인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금고에서 빠져나가며 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QE는 금은 가격을 항상 끌어올렸지만 이번엔 재고 버퍼가 없어서 더 극단적인 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물이 사라지고 법정화폐가 확대되면 가격이 유일한 해소구가 되며 12월 종이 환상이 붕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그래서 시장은 이를 유동성 관리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양적 완화 5차 시작이자 은 폭풍의 시작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면 이 종이 금 가격, 종이 은 가격의 신뢰 붕괴는 결국에는 점점 더 이제 실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런 믿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 금융 체제에 이제 신뢰가 붕괴되면 붕괴될수록 이거를 지금 예고하는 게 금과 은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질서의 대전환이 임박했음을 이미 알려주고 있죠. 이미 가격으로 금과 은이 알려주고 있고요. 26년 생존할 투자자라면 종이 숫자의 환상에 여러분들 너무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실제적 현금 흐름이나 이 물리적 자산을 통제하는 기업, 그다음에 신뢰를 재정의를 하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원자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뭐 성장성에 뭐 기술력에 이렇게 포장된 이런 실체가 없는 것보다 이제는 실체가 있는 진짜를 시장에서 원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P 500, 나스닥 100보다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 시장에서 목격된 실물 폭주와 종이 시장의 무력함은 금융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실제 자산의 가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성장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차가운 현금의 실체로 복귀하는 자본의 대이동이 될 것이다. 이미 저는 이게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미래 가능성을 포장한 이야기로만 이 성장성으로 AI가 간다 이렇게 해서 성장주가 올랐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뭐 반반입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의심된다. 이렇게 하면 금과 은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은 은 실물 확보를 위한 절박함처럼 실제 없는 성장 가능성에만 내세운 기업
기업의 주식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위기가 심화될수록 투자자들은 약속된 미래가 아닌 당장 그 기업의 이 금고, 이 진짜 돈을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펀더멘탈로는 폐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률이라는 원초적 지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회계 기교로 만든 단수 순이익은 조작 가능하지만 핵심 사업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현금이 무서운 속도로 타 들어가는 기업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은시장의 실물 부족 사태는 이러한 부실한 구조에 경중을 울리고 진짜 자산이 부족해지면 가짜 약속은 순식간에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가치와 냉철한 판단력이 여러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도 이거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동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언제나 실질적인 가치와 그 가치를 알아본 냉철한 판단력이다. 그래서 경제사 진리는 단순하다. 공짜 정신이나 실체 없는 성장으로 유혹할 때 그 약속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반드시 배신한다. 그래서 상하이 은시장은 종이 금융 시스템의 황혼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금고는 비어가고 동양의 입찰가는 치솟는다. 창고의 빈 바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상하이의 은 가격의 폭등은 금융의 중력이 멈추고 기존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공간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많이 주목을 안 하고 있죠. 뭐 어떤 분은 뭐 금 가격이 고점이다. 이제는 위험하다. 또 그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탈탈탈 한번 털어보고요. 그래서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돈이 아니라 신뢰다. 화면 속 가짜 숫자와 결별하고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이렇게 쭉 해서 이 토큰화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AI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경제는 재건될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는데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 결국 이 실물을 가진 자만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 그래서 실물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 모으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은 실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버바로.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요. 이거 실버바 이게 거의 이제 100만 원 가까이 올랐네요. 제가 이게 캡처한 게 한두 달 전인데 벌써 이제는 100만 원 가까이 올라 버렸다. 진짜 계속 가격이 실버바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바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골드바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골드바 모아가기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물로 모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요.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링크 뜨거든요. 거기 가셔서 한 번씩 그냥 실물 가격 보시고 뭐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 파는 금 거래소 가격이랑 쿠팡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래소 가격이랑 비교해 보시고 금은방이랑도 비교해 보시고 사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근데 제 거 링크를 통해서 사주시면은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도움 주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셔서 뭐 고기를 사셔도 되고 뭐 김치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옷이나 아니면 생필품 이런 거 사주셔도 저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금과 은은 역시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물을 모아 가셔야 된다. 특히나 은은 실물로 모아가는 게 저는 세금 측면에서 가장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